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사실상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흘러내렸는데요. 이 퍼펙트 스톰을 둘러싼 경고음도 커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도 각종 악재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아마 8월 들어서 우리가 증시가 계속 조정 장세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주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도만 좀 올라가고 뭐 특수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연준 그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 리스크 거기다 또 유가 상승 등등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불편한 장이었는데 특히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가 뭐 수급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 전체로 보더라도 많이 빠졌더라는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미증시 보더라도 역시 그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모멘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 속에서 웬만하면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려고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자꾸 빌미가 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표는 사실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는 다시 악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경기가 좋으면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좀 편하게 해도 되겠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돼버렸고 거기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 또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같은 경우 지표는 또 안 좋게 나왔는데 안 좋은 건 또 악재로 그대로 반영을 하죠. 해서 악재는 당연히 악재고 호재도 악재가 되는 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지난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한 주만 달랑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 외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가 헬스케어 종목으로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계속 주가가 괜찮거든요. 이걸 제외한다 그러면 상당히 계속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주 대표주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마이너스 11% 급락을 했고 메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 정도 급락을 하는 등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탄탄했던 기업들도 최근에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이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작년 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 금리의 영향력 같은 경우는 막바지 국면이 약하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뭐 인플레 관련 뭐 유가도 올라오니까 최근에 올라오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빅테크 주들에게 불리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다 아까 중국 리스크, 신용 강동 이슈 등등 때문에 은행주라고 뭐 편했겠습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도 지금 BOA 같은 경우 뭐 7% 빠지고 심지어 지난주에 중요한 기업들, 그 소매 판매 기업들 타깃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마트 기업들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 주간은 상당히 차익 매물에 시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쪽으로 돌아오더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글로벌 전체적인 이슈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코스피 기준을 놓고 볼 때 8월 들어서 우리 증시가 올라간 날이 이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국면이다 말씀드리겠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고객여탁금이 지수 상승의 어떤 탄환이 되는데 고객여탁금이 지금 58조에서 53조까지 지금 내려앉은 상태에서 힘을 못 쓰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 같은 경우도 약세를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조금 불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지수에 쉬어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쉬어가는 것도 뭐 좋을 것 없습니다만은 특히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만 안 좋은 게 나와도 뭐 장중에 10% 이상 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 실적 시즌이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은 당연히 빠지겠고요. 또 반대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재료에 노출됐기 때문에 또 빠졌고 또 거기다 빅테크주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동안 성장성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군 같은 경우도 밸류가 높다고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빠졌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쪽을 보면 일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아주 극소수의 섹터만 움직였다 볼 수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또 마무리를 짓고 있지만은 또 새로운 테마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섹터의 상당 부분은 또 한여름밤에
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조금 경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짚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 예정돼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21일에는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LPR이 결정됩니다. 또 22일에는 브릭스 정상회담과 미국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23일에는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한편 24일에는 한국에서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26일까지 열립니다. 끝으로 25일에는 파월 회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예정돼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엔비디아 이 두 가지 재료가 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한두 주가 향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 아직도 유지되는데 그렇죠. 곧 차트를 보더라도 분기점에 가까운 느낌이 좀 듭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추세가 죽느냐 사느냐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마침 그 와중에 이번 주에 빅 이벤트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 또 다른 일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챙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이벤트는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이 되겠고 거기다 중국의 어떤 액션이 나올 것인가 또 금리 곧 발표가 오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데 일정상 어떤 큰 개념이 없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중국 이슈를 제외한다 보더라도 역시 많은 이벤트,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주의 성장성을 입증한 일정이다 해서 시장의 상승 추세가 살아있느냐, 상승 기조가 살아있느냐를 아마 검증하는 시간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까지도 보더라도 빅테크주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그 빅테크주들 대부분 다 지금 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예. 그나마 유지되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이게 살아있느냐 아니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현재 시각 23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되겠는데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뭐 AI라든지 반도체 쪽을 이끄는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성장 모멘텀, 시장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냐를 검증할 쪽이 엔비디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적이 중요한 것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중요한 것은 현재 실적과 실적 전망이 되겠죠. 그것만 좋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과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을 어떻게 놓고 보냐를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역시 뭐 잭슨홀 미팅이 되겠죠. 잭슨홀 미팅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뭐 중앙은행 장이라든지 재무장관 등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작년 여름 아마 기억을 또 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매파적인 의견을 내어놓으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뭐 대참사였죠, 사실. 네, 그렇죠. 그 기억이 우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에서도 어떤 기대감보다는 좀 우려감이 조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는 좀 금리를 좀 세게 올려야 될 그런 분위기였고 지금은 어쨌든 금리의 인상의 막바지 국면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앞서가긴 하는데 예. 어쨌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워낙에 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또 작년을 넘어서고 또 인플레 우려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긴장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잭슨홀 미팅에서 작년만큼의 참사가 나온다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금리로 불편한 이 시기가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조금 해소가 될지 아마 이번 주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이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금요일 밤이거든요. 오전 10시니까 25일 10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 끝나고 나서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두 개의 이벤트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외에도 우리 브릭스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아시죠?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인데
또 한 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의 금리 결정과 더불어서 어떤 또 돌발적인 어떤 그 정책이 나올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 주는 한국의 금통위도 있고 또 나름 중요한 경제 지표들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고 거기다가 또 이벤트 자체도 풍년이기 때문에 정말 잘 챙겨야 되는 예. 또 중요한 고비가 될 만한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잭슨 홀 미팅, 향후 시장 방향성을 가르게 될 텐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오리무중이죠. 깜깜한 이제 그 안개 속 장세라 그렇게 보는데 앞서 예. 제가 이제 이벤트도 중요하지만은 차트적으로도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추세선이 올라오면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 뭐 무너진 건 아닌데 예. 이번 주와 다음 주의 흐름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스닥 일봉을 잠깐 보시면 최근에 그 지수 하락 일봉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불안합니다만은 녹색선 추세선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 시장에 어떤 반등이 없다 그러면은 이 추세선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옆으로 누울 수 있다는 점. 뭐 추세선이 옆으로 눕고 아래쪽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뭐 세상이 망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높으면 산이 깊은데 2020년에 올라왔던 그 장세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예. 사실 올해 시장이 올라온 것은 그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데미지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 한 주, 두 주 만에 장이 못 올라게 된다면 추세가 늦게 된다면은 굉장히 피곤한 장이 될 수밖에 없죠. 상당수 종목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극소수 종목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극차별적인 장세가 오기 때문입니다. 예. 또 마침 일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잭슨 홀 미팅 같은 경우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시장을 함부로 어떻게 단언을 하고 예상하기보다는 한 1, 2주 정도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또 차갑게 그에 따른 대응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전략도 필요할 텐데요.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뭐 전략 그러면 시장이 8월장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모두 즐겁지가 않습니다. 네. 지수 흘러내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종목들도 실적이 뭐 좋은 종목은 좋다고 빠지고 또 나쁜 종목은 당연히 나쁘다고 빠지고 예. 또 성장성 좋은 종목은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빠지고 여러 가지 많이 좀 고통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반기에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막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 차익 매물을 잘 소화시키고 좋은 가을장을 맞이할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국면을 갈지 우리 그 추석 전까지는 사실 여름 이후에 추석 전까지 시장이 신나게 가는 경우는 저는 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뭐 그냥 소강 상태 정도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워낙 이례적인 시장이라서 이번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일정상 놓고 보면 약간의 어떤 소강 상태는 좀 더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워낙에 시장이 흐름이 약하다 보니까 예. 뭐 K 푸드라든지 일부 반도체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정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테마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전도체가 올라오다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관련주가 아니라 그랬고 대주주가 모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매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고 예. 또 맥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은 사상 누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테마주의 8, 90%는 제자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매매 잘 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은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관련해서 이 장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림 하나 살짝 보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어차피 주가는 다 빠지고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러면 펀더멘털이 최소한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주가가 빠질수록 싸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목 중에서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고 펀더멘탈이 위쪽으로 실적이 위로 올라온 종목이라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특히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훨씬 더 싸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중을 늘려주면 나중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나중에 빠진 것보다도 2배, 3배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종목이 펀더멘탈이 무사한가 그거에 따라서 비중을 유지할 것인지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팔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피트린치의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 어떻게 움직인 잠깐 그림을 보시는데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는 전설의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트린치의 엄청났죠. 13년 만에 27배의 수익을 누릴 정도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되겠는데 이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을 보더라도 사선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펀드가 수익률 올라가더라도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워낙에 성장성이 좋고 좋은 종목,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이 담았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가야 될 종목은 펀더멘털이 우수한 종목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게 나중에 시장 회복될 때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무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